예전에 제가 2층에 원룸에 이 건물이 말고 다른 쪽에 건물에 2층에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70세 조금 넘으신 노인분이 1층 복도 2층에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계단에 내려와서 1층 복도를 통해서 이제 나가려 하시다가 거기 복도가 너무 미끄럽다. 이거 대걸레질해서 미끄러운 거기를 해서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자녀분들, 자식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거 뭐 병원비, 치료비에다가 이거 정신적 피해 보상비 이거 뭐 해줘야 된다라고 막 저에게 다다다다 쏘는 전화를 제가 몇 년 전에 받은 적이 있죠. 일단 제가 죄송하다. 근데 그때 물걸레 청소할 그런 날짜가 아니었는데 왜 미끄럽다고 했을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복도에 있는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자 해서 최종 확인을 했죠. 근데 이분이 1층 복도에서 이 물걸레가 마르지 않은 그 물기 때문에 넘어져서 다친 것이 아니고 계단 있죠. 2층을 계단을 이렇게 이분이 내려오시다가 혼자 그냥 이렇게 넘어진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뭐지? 혼자 넘어지셨는데 임대인 관리라든지 뭐 이런 물건 관리가 소홀해서 이게 다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덤탱이 내게 씌우려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했더니 그제서야 그 노인분도 내가 약간 뭐 치매기가 있다는 식의 뭐 늙은 내가 뭐 젊은 당신 뭐 임대인에게 그 돈 받으려고 내가 그랬겠냐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뭐 화를 내길래 그러면 아드님도 그때 오셨고 그러면 이 영상을 가지고 저에게 뭐 피해 보상을 해주려고 하셨다고 저에게 막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경찰서를 가지고 가서 이 영상을 가지고 CCTV를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려봐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 아들분이 너무 부끄럽은 나머지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여기서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해서 없던 일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제가 특히나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관리비 5만원, 10만원, 월세 30만원 이런 거 연체되는 분들 또한 그 많은 나이대들 중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노인분들이 예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 본 영상 중에서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그 영상 있죠. 대한민국의 비혼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영상을 찍으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결혼 안 하신 비혼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나 대한민국 또한 이 노인분들 중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지금 뭐 20, 30, 40 분들 중에서 비혼자 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이분들도 계속적으로 비혼자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결혼 안 하시면 이분들이 그대로 노인들이 되는 거죠. 지금도 이 노인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비혼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그럼 이분들 합쳐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진다. 이 사회적 문제가 더 심각한데 이런 문제들 중에서 특히나 이 원룸이나 임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독사 문제가 있잖아요. 요즘에 계속적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대한민국도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사례를 이분이 들었습니다. 일본도 고독사 문제가 엄청 많은데 이걸 넘어서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즉 표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막 떠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안정적으로 거주가 안 되고 떠다니고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는 상태. 이게 심각하다. 특히 임대인분들 중에서도 일본에 노인분들 대상으로 임차인으로 들여서 하는 걸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일본의 또 법적으로는 고독사가 되면 일본 노인들 중에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방에 살다가 고독사가 되면 법적으로 이걸 그냥 다 일단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임대를 내놓을 때 이 해당 사실을 여기에 누가 뭐 얼마 전에 고독사로 돌아가셨다. 이런 사실을 법적으로 고지를 의무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 고독사를 했다는 이런 상황이 있는 이 방에 누가 들어서 살고 싶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공실이 길어지고 또는 정말 임대료, 월세를 정말 싸게 해야지 나갈까 말까. 애초부터 내 건물에 이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임차, 월세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 임대인들의 입장인 거죠. 저는 위에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100번, 1000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지고 돈 없고 집 없으면 서럽다는 게 이런 얘기가 아닌가. 저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임대업을 제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노인분들을 제 건물에 또는 제 아파트에 임차로 저는 계약할 일은 아마도 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말씀드리는 거죠. 이미 저는 임대업 초창기부터 제가 이런 거 잘 모를 때 사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 최저 생활로 하시는 분들, 최저임금 또는 생활보호 대상자분들 또 젊은 분들은 그나마 직장인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확실하게 신분이 확인되고 부동산 통해서 이런 분들은 이제 계약을 하는 편이지만, 특히나 요즘에도 어떤 경우가 많냐면 현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데 집에서 모시기는 상황이 좀 어렵거나, 부모님도 요즘에는 나이가 들었다, 예전에는 뭐 자식들과 내가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조차 이 내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양병원에 보내기는 이 자식분들이 경제력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집 근처, 본인들이 자녀들이 사는 집 근처에 이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근처에 원룸 하나 방을 얻어서 거기에 모시고 한 번쯤 우며가며 들여다보려고 하는 40, 50 세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잘하냐? 처음에 방을 보러 공실이 있을 때 방을 내놓죠. 근데 방 보러 오신다고 하면서 제가 부동산 통해서 방 보러 오시는 분 대략적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보면 40대입니다, 50대입니다, 뭐 30대입니다 하죠. 아, 그래요?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와서 방이 마음에 드는데 계약을 하고 싶다는데, 이 부동산 소장님이 약간 이 말을 끄는 거죠. 아, 근데 사장님, 근데 그때부터 제가 느낌이 갑자기 쎄합니다. 혹시 그러면 역시나 계약은 자녀분 이름으로 하는데 실제 거주는 뭐 65세 할머니가 합니다. 70대 할아버지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제가 만나봤는데 정말 깔끔하시고 노인분이 정정하시고 계단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제가 보니까 무릎도 전혀 아프지도 않고, 월세 관리비 연체 이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자녀분들이 어차피 돈을 다 내는 거니까.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 그래요? 소장님,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저는 예전에 이런 일들이 제가 많아가지고 노인분들에 대한 계약, 실제 거주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몇 번 이런 일들도 있었고, 앞으로도 근데 저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도 일본처럼 비슷하게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노인분들, 인생 말년에 비참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가? 돈이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하고 내 집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인간다운 이런 삶을 마지막까지 내가 영위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문제를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터놓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제가 기획을 하게 됐고, 임대인분들이 됐든 뭐 임차인분들이 됐든 간에 언젠가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늙는 것은 기정사실로 돼 있죠. 언젠가는 이 문제가 내 미래의 일이 될 것은 100% 기정사실 되어 있습니다.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로 자선사업가가 아니죠. 내 돈을 들이고 내 자산, 내 시간, 내 비용을 투자해서 내 노동력과 재테크 투자를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자산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임대인들의 그들의 임대를 받는 목적이고, 임차인들이 또 거주하시는 기간 동안에 이 임대인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의무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그렇게 받는 것이 임대업의 주 본질인 거죠.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고 또 법적인 송사에 휘말리고 임대료가 제대로 이렇게 지급이 안 되고, 또 특정의 일부분의 얘기겠지만 노인분들 중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완전히 이건 미치는 건데, 방도 어떤 분들은 뭐 제 예전의 경우에서 몇 번이고 정말 더럽게 나가면서 전에 청소도 안 하시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이사 당일날에 빨리 보증금 내놔라 막 나와가지고 저한테 막 가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르신, 저 이삿짐 아직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이삿짐 내리고 저도 방 상태도 확인해야 되고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세금 뭐 전기나 가스비 정산도 아직 안 하셨고 이거 일단 다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절차가 다 있는 건데 뭐 어르신 이렇게 해가지고 무작정 보증금부터 내달라면 되냐니까, 됐다, 그런 거 됐고 빨리 내 돈 내놔라 하면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신 분도 사실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을 뗀다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이게 처음부터 저도 이런 일에 다시는 이제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머리에 고정관념으로 박혀버리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좀 힘들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도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킬 선은 반드시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야지만 서로 갈등이 적다. 저는 이런 기준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100%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의견 또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이런 문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서 또 임대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댓글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은 의견들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그 글을 보시는 다른 구독자님들도 많이 또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